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경제 라이브 오늘도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10시 30분이 됐고 역시 제 옆에는 시간을 맞춘 박민혜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그냥 한 주 되게 일하고 음. 육아하고 일하고 육아하고의 반복이었는데 이번 주는 좋았던 게 화요일 쉬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음. 한 주에 이렇게 주 4로 살았으면 좋겠어. 진짜. 실제로 이제 그걸 하는 유럽은 그걸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가 빨리 우리나라도 내가 일할 때 빨리 내가 한다고 퇴직하고 나서 말고. 좋지. 길들님 어서 오세요. 소리 안녕. 진원님 어서 소리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준원님 안녕하세요. 소리 오늘 밤에 볼 건데.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네, 불톨님이라고 안 하고? 소리도 알아요. 오랫동안 얘기 들어가지고. 네. 잘합니다. 진원님 어떻게 또 오늘 매매 성공 적이셨어요? 궁금합니다. 응. 래프잉님 우와, 세상에 래프잉님. 지금 얼마만입니까? 래프잉님 오. 진짜 와 앞으로 오늘 금요일에 로에코 자주 구독자십니다. 봐야 됩니다. 압니다. 래프님 알지요. 와 래프잉님 우리 이거 얼마만이에요? 유달리주 손바닥 아이콘도 더 큰 것 같아. 네 지금 손바닥 색깔이랑 비슷한데 왜 그렇게 빨개요? 래프잉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PW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PW 마리아님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얼굴도 계시니까 보이고. 기분이 더 좋아. 점점 좋네요. 업되고 있는 게 아, 느껴지네요. 참 좋네요. 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으니까 더 파이팅이 좀 있는 것 같고 항상 또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저희는 든든합니다. 귤돌님은 그러니까 그 이름 불러도 괜찮다는 거겠지? 소리님? 진원님 오늘 재미없으셨대. 금요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목을 또 재미나게 수익 내시고 금요일은 또 저희랑 이렇게 살살 하시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진원님은 계속 이제 종목으로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종목으로 하시고 뭐 좀 장기 이렇게 섞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가 역시. 네. 일단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바로 그러면 시장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헛소리를 네. 지난주 헛소리 좀 비중이 컸더라고요. 엄청 혼났어요. 에이, 너 왜 그러냐고 오늘. 그래서 제가 계속 야 여기 계신 분들은 정보도 정보지만 우리의 티키타카를 보러 오는 거 아니겠냐 아닙니다. 했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러 오고 그게 티키타카가 아니라 그냥 티티티티였어요. 그렇지. 나를 그냥 제가 계속- 일방적으로 시비거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정보성 있게 초반엔 가자. 음흠. 예, 미국 얘기부터 해보시죠. 일단 이번 주 미국도 국내도 사뭇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은 미국은 특히나 빅테크 중심의 강세 흐름이었죠. 빅테크, AI 뭐 이런 쪽으로만.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주간 섹터 수익률을 딱 나눠봤을 때 경기 민감주 쪽에 탄력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흐름인지 아니면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종목의 손바뀜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장에선 다시 빅테크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긴 했으나 한 5거래일 정도는 경기 민감주가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고 왜요 또? 왜 이거 진짜 병이야. 왜 옆에서 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일 한번 보여줘요. 되게 시뻘겋네요. 이거 2주 전에 저 휴가 때 2주 전부터 예뻤어요. 근데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뭐. 진짜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흐름 끊지 마시고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민감주로 관심이 조금 이동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잘 마무리된 걸 겁니다. 어찌됐건 미국에서 부채를 내서라도 인프라 투자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섹터들이 관심을 더 받은 거고 네. 세계 공급망 블록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지금 내 나라에 내 옆 나라에 공급망을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인프라 투자가 있을 것이다. 탈세계화의 증거인 거죠. 작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됐던 인프라법이나 IRA가 이 모든 것에 좀 근거하는 거고요. 네. 도로, 철로, 공항, 뭐 에너지 건설, 송배전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뉴욕장의 한 주간의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경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해요. 정말 반반입니다. 네, 딱. 맞아요. 그래서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쪽은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췄고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보면 고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아, 경기가 좋은가 보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중국에서 부양책을 살짝 뜸을 이제 뭐랄까 연기를 피우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괜찮을 거야 경기라는 쪽이 있고 반대로 반반 쪽에서는 오늘 나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고 아 고용마저 꺾일 만큼 상황이 안 좋구나 혹은 발표되는 제조업 데이터들이 다 꺾이고 있고 이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분분 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금리 전망도 반반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이 이런데 금리를 더 올리겠어? 라는 그게 있고 호주나 캐나다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얘네도 미국도 물가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있고. 캐나다에서 좀 이렇게 올렸던 거는 좀 신박하긴 했었어요. 네, 좀 계속 거기는 동결 쪽을 했던 곳이어서. 그 약간 긴축적인 스탠스도 어쨌거나 좀 발빠르게 하지 않았었나?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나? 긴축을 내려놓는 쪽으로.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아, 그 옛날에 전에? 아. 옛날에 아, 그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나름 얘네들은 속도감 있게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갑자기 금리를 다시 올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가나? 그리고 뭐 어쨌거나 붙어 있는 나라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좀 놀랍긴 했었는데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실업률이 올라가야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떨어지고 그런다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엊그제 나온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랑 그렇게 큰 변화는 없던데 6월 FMC는 여전히 동결이 75% 정도 되고 이제 7월 금리 인상이 한 50% 정도, 25bp 인상이 50% 정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뭐 올해 이번 달은 그렇다 치더라도 7월은 반반인 거지. 7월 25bp 올리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들도 많은데 아, 일각에서는 점도표 까일 거 뒤집으면 되지 지표가 원하면 아니 뭐 일주일 새도 확 바뀌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으로는 6월 동결 7월에 25bp 올리고 종결 이런 쪽으로 관심이 꽤 많이 쏠려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이슈로는 뭐 주 중반에 다 체크하셨을 거예요. 야. 저희가 쉬는 화요일에 또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공개가 됐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 팔릴 거다, 아닐 거다, 뭐 여러 가지 기대 이상이다, 이하이다. 다 떠나서 느낌은 어땠어요? 전 좋았어요. 너무 애플은 참 이런 거 잘 예쁘게 잘 만들어. 그리고 광고 저는 거의 1시간 넘게 봤거든요. 네. 그 애플의 그 공개 네네. 현장을.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잘 영상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지금 한 달 팔아먹겠다고 애플이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이게 또 나중에 사실 뭐 실망을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구축되는 그 생태계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아이폰을 돌아볼 때, 아이패드를, 애플 워치를, 에어팟을 돌아볼 때처럼 분명히 이것도 뭔가 하나는 하고 그럼.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뭐 제가 느낌을 여쭤본 것 중에 또 연장선으로 뭐 제품의 특이점일 수도 있는데 저 안 나와도 되니까 아까 그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착용하는 MR 헤드셋 같은 경우에 항상 여기가 뭐 플라스틱으로 돼 이제 막혀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이 보입니다. 저게 좋은가? 아니면 저게 안 좋은가? 눈동자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저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 느낌 때문에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나는 좋다고 봐요. 그것도 보이고 아니 어쨌든 물안경 같잖아요, 약간. 그러면 쓰는 걸로 치면 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죠. 조만간 몰라 이건 나의 그냥 내 상상이고 바람이긴 한데 선글라스 형태로 저렇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누군가는. 근데 애플이 그럴 옛날에 그런 가능성이 거 크지 않을까. AR은 그런 게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착 해갖고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보고 안경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럼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식으로. 전투력 막 표시되고.
머리에 레벨 전투력 이렇게 동동 떠다니고. 드래곤볼. 그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확실히 예쁘게 참 잘 만듭니다. 그리고 디즈니랑 협업하는 그 영상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네. 가격이랑 지금 배터리 시간이 좀 단점으로 꼽힙니다. 450만 원인가? 450만 원부터 네. 시작. 이제 안경 도수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 뭐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무선으로 최대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긴 하는데 영화 한 편을 풀로 못 보네. 이거를 쓴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맑았다고. 그러니까 내 눈에다가 그냥 그래픽을 때려 박아? 박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참. 그걸로 봤을 때는 이 마이크로 OLED 탑재 부분, 그리고 카메라 센서, 그리고 카메라의 개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달하고 더 많이 들어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애플이 결국 그런 얘기해요. 요 직전에 메타가 애플 요거 견제해가지고 제품을 공개했잖아요. 좀 더 빨리. 네. 애플로 인해서 이 기기에 관심이 증폭돼서 결국 그것도 마케팅을 성공해버린 게 됐다. 메타 거까지 성공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그럴 수 나옵니다. 있지. 항상 그래요. 애플이 들어가야 그 시장 파이가 커지고 시장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좀 더 약간 완성에 대한 완벽주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늦더라도 완벽주의 욕심으로 늦게 내놓는데, 그래서 그 시장을 좀 키우는 항상 이제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걸 내가 뭐 산다 만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애플이 판 깔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깔리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당장의 뭐 주가는 정말 딱 중립이었어요. 나오고 나서 상승을 반납하긴 했지만 그냥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 그 다음날도 약보합, 오늘은 좀 강보합 이런 식입니다. 당장의 무언가가 이제 보여지는 결과물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것도 분명 돌아보면 의미가 있는 순간일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요. 비싼 거 비싸게 잘 파는 돈 잘 버는 애플이라는 게 언젠가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떨어지겠지. 애플의 모든 제품들이 더 비싸졌듯이 또 비싸질 수도 있는데 비싸도 사게끔 만드는 그 애플의 생태계에서 무언가를 또 증명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뭔가를 할 거다. 저게 450만 원이잖아요. 부품값이 192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뭐 유통 관련된 거 하고 모양 예쁘게 만들어서 한 5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100만 원이 그 사과 모양. 사과 모양이 100만 원 정도. 그동안 들어간 R&D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고가. 그만큼 참 뭔가 예쁘게 하나 만들어서 상징성을 부여하며 비싼 거를 비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면서 또 사게 만드는. 참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걸어다니면서 업무도 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네. 모든 걸 사게 해준 게 처음에 그 아이폰의 맞아.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 없이 만들진 않았을 거다. 생각이 그러겠지. 들어요. 예. 생각이 만들었겠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고. 주가 수준으로는 올해 네. 애플은 좀 중립인데, 애플 걱정하는 거 주가는 아니에요. 많이 올랐지만 지금부터는 좀 이제 어떨지 봐야겠지만. 목여울님, 목여울님 롱앵커, 박앵커 투터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갑네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목여울님, 저희. 롱 팀장 근데 앵커 아니 앵커계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앵커 하면 이 얼굴로 다니지 않았겠죠. 아니요, 얼굴 괜찮아요. 아주 엉망입니다. 아니, 아무튼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여울님은 여기 처음이시잖아요. 나는 근데 왜 아이디가 있지? 여기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 그쵸. 아이디는 이거. 여기는 너무 반갑습니다. 그치, 우리 최창현 피었던 언제 저희가 처음 만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네. 우리가 어디서 언제 처음 봤지? 리프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드네요. 이래서- 이 모니터는 되게 안 예쁘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보단 예쁘게 나오니까. 저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 리프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을 하면 계속 하게 된대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해봤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용 의료기기가 왜 올라가는지 알겠어요. 맞아. 미용 의료기기는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애플 얘기하는데도 이만큼 뒤에 많이 남았는데 저희 그죠? 알겠습니다. 테슬라로 가겠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멈추지 않는 질주를 펼치고 있어요. 10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이슈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어요. 중국에 일론 머스크가 방문을 했는데 네. 각종 기가팩토리 현장들을 돌아봤다 뭐 이렇게 해서 중국 판매량 회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카즈TV님 와, 진짜 일본 와, 여행 가서 너무 출국 오랜만인데? 전에 인천공항에서 방송 보고 있다고. 우와,
감동이시다. 일본 여행 가서 감동. 철국장. 일본 어디 가세요? 저 최근에 여기, 삿포로 갔다 아, 왔고 다녀왔어요. 후쿠오카도 다녀왔는데 진짜 카즈TV님 감동입니다. 하지메 마시대. 처음 뵙겠습니다. 아, 나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일본어였는데 경남. 네, 그런데 테슬라는 파이버 샌들러에서 목표가를 올려잡고 5월에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모델 3 전 차종 다 전액 보조금을 받게 됐고 중국의 상무부에서 전기차 소비 촉진 정책 내놨으니 중국에서 또 더 팔리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렸습니다. 사이버 트럭 기대감도 더 등장했고요. 원래 연 25만 대 판매 목표였었는데 이걸 상향한 걸 좀 픽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기대감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올라가며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끝입니까? 응. 아, 나 너무 소름 돋았어. 왜요? 방금 전에. 도쿄 가신대잖아. 응. 너무 소름이지 않아? 왜? 우리 이따가 일본 얘기 할 거거든요. 우리 일본 얘기? 네. 그 당신께서 준비한 그 증권사 리포트하는 일본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일본 얘기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뭐요? 저희가 얼마 전에 모 은행으로부터 그 우수? 아무튼 이런 추천 상품으로 우리 재팬증권 펀드가 채택이 됐거든요. 오. 요즘에 재팬 장난 아니잖아요.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 카즈TV님 거기 현장 취재해서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도쿄 증권거래소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소름 돋네. 도쿄도 부럽다. 네. 일본 얘기 잠시 후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시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주 FMC 일정 있습니다. 6월 동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뭐 긴장감이 있는 건 아닌데 거기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가 또 살펴야 되고 네. 새벽에 정리해서 또 그 다음날 금요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새벽경에 나오고요. 그 앞에 날 화요일 날 밤 9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물가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 화수 목의 흐름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지켜보시죠. 네. 한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약간 반도체가 힘이 꺾이나? 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자동차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잘 좀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은 좀 신호가 없는 상황이고 AI는 여전히 잘 가고.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정리한 거예요. 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네. 한 주 내내 흐름이 괜찮았던 쪽 이번 2차 전지 아, 그리고 2차 전지도 좋았나? 전력기기 쪽 그리고 조선 조선. 그리고 한 주 내내 흐름이 약했던 쪽이 자동차예요. 피크아웃 이슈도 있었고 그때 얘기했던 미국 도난 이슈 그래, 맞아. 그게 결국엔 또 살짝의 발목을 잡는데 삼성증권에서 의견 내기로는 이건 아니라며. 소비자 집단 소송은 맞긴 맞아. 근데 소비자들 간에 집단 소송이 있었을 그러니까, 때 그거는 합의를 그 이슈가 다 해놨고 끝났다며. 그 이후로 시에서 소송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뭐 이 이슈가 확대되진 않을 거다라고는 하고 있어. 소비자들 개인 차량에 그 도난 그 미흡하다고 했던 그 부족한 그 장치를 달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보완들을 이미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상- 더 들긴 하겠네, 근데. 그렇지. 이 이상 가진 않겠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것은 완전 긍정의 신호인 거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끝없이 시세를 주는 곳. 섹터 전체가 와르르 갔다가 이번에는 또 개별 종목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쪽이 있는데 그게 의료 AI, 원격 의료 쪽 이번 주 되겠습니다. 오늘도 루닉과 뷰노가 올라가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세 후에 주 후반에 탄력을 회복한 쪽이 그러니까 반도체입니다. 한동안 살짝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지는 듯 했는데 오늘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국내도 다시 일부 회복하고 국내에서 반도체 정부 지원에 대한 얘기도 어제 오후 나오면서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나 오늘 그리고 흐름을 못 봤네요. 미용 기기 쪽도
가열차게 올랐다가 잠깐 쉬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루트로닉 사모펀드에서 이제 지분 갖고 간 다음에 상장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이 미용 의료 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다른 쪽 시세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진짜 오늘 시세를 못 봤거든요. 음. 놀랍네. 삼성전자 1.7, SK하이닉스 2.6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도 4% 오르고 있구나. LG화학도 3% 오르고 있고. 오늘은 하이브 반백 5.6이네. 차까지 다 올라가네요. 그러게요. 반도차. 차는 근데 좀 미미하긴 한데 그래도 기아가 2% 그래도 올라갑니다. 힘 써주고 있고 제약, 반도체, 뭐 다 의약품. 이야, 그렇군. 괜찮습니다. 오늘 괜시리 기분 좋은 이유가 있었군. 주가는 약한데 이슈는 많다. 이걸 뒤집으면 이슈는 많은데 주가는 못 갔다. 라는 쪽은 풍력입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한 IT 쪽. 애플 쪽에서 엄청 강력한 모멘텀을 아직 보여주진 못하니까 이쪽이 강하진 않았으나 애플 이슈도 있었고 이슈는 많았어요. 예. 미약하지만 회복의 기대가 나온 곳은 5G랑 해운 쪽인데 해운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의 경기가 좋아져야 물동량이 증가하고 거기서 운임이 올라가는 걸 확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보자라는 의견들이 아직은 많고요. 5G는 뭐 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5G는 그 가입자 뭐 그것도 그렇고 EU에서 중국 장비 배제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또 관심을 받기는 했는데 네. 일단은 이쪽에 대해서는 다른 섹터로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그렇지. 받아갈 수 있는 섹터가 많아서 맞아요. 아직은 치고 나오지 못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도 약간의 애증이야. 그리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쪽, 난 이 차트 보고 진짜 놀랐는데 병원비가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하네. 220%.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물가를 낮춰가는 쪽이 의료 AI나 원격 진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AI가 의료 쪽으로 가장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싶었습니다. 보험주 어떤가? 보험주. 의료비가 높아지면 보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이렇게 정리를 잘 해봤고. 산업 뉴스는 예. 조선이에요. 조선. 제가 최근에 방송 생활 중에 그러니까 네. 한 5년 동안 조선 업종 리포트를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래요? 정말 많은 증권사에서 조선 섹터의 비중 확대 의견을 내는 걸 봤습니다. 당연히 그 앞단에는 신영증권이 서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다월부터 해서 다 줄줄이 조선 섹터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진짜. 신조선가 추이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근데 과거에도 오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2002년에서 2008년도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돌았고 이때 당시에 선박 발주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래서 조선사들이 주가 급등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조선사가 있는 지역, 뭐 거제나 울산 이 동네 멍멍이들도 돈 맞아. 입에 10,000원짜리 물고 맞아. 다닌다라고 할 만큼 진짜 옛날 얘기가. 조선 섹터가 잘 가던 시기였죠. 근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에 따른 발주량 감소로 인해서 조선 섹터가 좀 길게 이제 하락의 시기를 겪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HMM 막 초급등했잖아요. 흠슬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높이 5위 빌딩에 입주를 했죠. 여기 이 건물 몇 개 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네. 기업입니다. 여기 LG 엔솔도 있잖아요. 엘소도 있죠. LG 엔솔과 H&M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HMM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전광판에다가 환영한다고 써주더라고요. 우와. 우리 자산운용 들어올 때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쪽은 입사 전이라. 그러네요. 한 층만 쓰는데도 그런 거 써주나?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차별하나? 어찌됐건 이렇게 해운들이 좀 잘 되면서 그쪽에서 당연히 발주를 많이 냈겠죠. 그러면서 조선 업체들 그 발주 낸 것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2, 3년 시차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는 이 시점과 딱 맞물렸고
많은 발주를 받아둬서 이제는 수익성이 있는 발주를 골라서 참 본인들이 수주를 한다라는 거죠. 아직 탈탄소 모멘텀이나 선박 교체, 노후화된 선박 교체 모멘텀은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선업은 장기 상승 사이클을 좀 땡겨서 시작하는 걸 거다라는 긍정의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수익성이 정말 좋아지는 것을 보고 아마 주가가 더 강하게 시세가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올해 전부 다 이게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고 기대감이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라는 마지막 의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선은 항상 좋다고 해도 뒤에 따라오는 그 의심 때문에 근데 저 올해는 다를 거다라고들 하는데 그건 작년에도 내가 그 소리 들었거든. 이 정도 재작년에도 그 소리 들었고. 그 본행제도 사실 희망고문 섹터긴 해요. 작년에 근데 많이 올랐다가 연말에 이제 에너지가 빠지면서 피팅 이런 쪽도 같이 밀리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그래요. 근데 LNG 추진선 쪽에는 본행제가 다 들어가야 되고 본행제가 기존에는 삼중 현대중공업 이쪽이었다면 대우조선해양까지 만드는 수주 받는 것도 전부 다 본행제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카타르 때문에 카타르 쪽에서 이제 LNG선 발주를 내면서 기화율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라는 건데 그거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냥 대우조선해양이 받는 수주템도 그렇게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쪽도 본행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본행제를 만드는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도 봐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조선 섹터는. 정말 어려운 모르겠습니다.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악플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막 지독한 악플 당해봤던 게 본행제 브리핑을 하고 나서 그거 방송을 보고 사셨던 분이 한 6개월 동안 매 내 모든 콘텐츠 밑에 악플을 다셨던 기억이다. 대단하시다. 그분 그분의 낙이니까 그게. 낙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증권사 리포트로 넘어갈까요? 네, 제가 애정하는 딱 한 번 방송 같이 하는 분 허인환 연구님? 하인한 연구원님. 정말 KB의 하인한 연구원님은 제가 작년 올해 내내 이분의 보고서는 빼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봤고요. 네. 이분이 낸 인덱스 모든 보고서에 있던 섹터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시류를 잘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 우리가 동접자 많았어도 아마 저기서 연락 왔을지도 몰라. 고맙다. 아니 근데 뭐 다 알지 않을까? 여기서 정말 너무 많이 얘기했고 저는 생방에서도 이분은 많이 언급은 진짜? 하긴 했었어요. 이 정도면 연구원님 박앵커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상 주셔야 합니다. 근데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고마운 거죠. 근데 이번 주제가 뭔가요? 웬 이번엔 담배꽃이죠? 상사입니다. 일본 종합상사를 통해 본 한국 종합상사의 가능성. 워렌 버핏의 담배꽁초. 남에겐 쓰레기일 수 있지만 워렌 버핏에겐 이 담배꽁초도 돈을 버는 무언가로 보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상사, 일본의 상사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줬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은 워렌 버핏이 2020년이랑 그리고 올해 초에 일본 상사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일본 5대 상사가 있는데 거기 지분을 늘리면서 100년 동안 살아남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일본 5대 상사가 뻗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페이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일본의 종합상사 5개 업체들 과거의 흐름 속에 그 밑에 그림입니다. 저기 2010년대 부분에 보면 원자재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 비자원 부분의 투자를 확 늘렸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그냥 자원 쪽에 의존해 있다가 이 자원의 가치가 떨어질 때 그럼 손 놓고 당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비자원 부분의 투자를 늘리면서 사업을 다각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익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익 증가가 가파르게 그 시기에 있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밟아가고 있다. 국내 상사들이 라고 얘기합니다. 10페이지 그림으로 가보죠. 일본이 5대 상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지분 투자를 했던 때부터 본다면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주가 수익률 못해도 100, 많으면 200 정도입니다. 배당 수익률까지 더한다면 더 큰 상황이고
올해도 이 5대 상사 업체들은 다 주가가 뭐 나름 한 30-40%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워렌 버핏이 잘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증명받을 수 있었고요. 7페이지 그림으로 가보면 국내 상사로 봤을 때는 포스코 인터, LX 인터 이게 좀 대표적이죠. 포스코 인터가 이제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에너지 사업 밸류체인 구축 계획을 내놨을 때 저건 LNG 사업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모든 분야에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 사업을 굴러가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 저게 너무 무서웠고 너무 인상 깊었었어요. 초기서부터. 그리고 포스코 그룹사의 힘도 있잖아요. 맞아요.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인터내셔널, 이런 DX까지 했을 때는 ICT 스마트 공장까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얘네는 본인들끼리 돌아가게끔 만들고 있는 큰 그림이 이제서야 빛을 보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도 더 플러스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해 주가가 그렇게 70% 이상 올라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못 간 게 LX 인터입니다. 올해 거의 보합이었어요.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LX 인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본인들 나름 뭐 니켈에 투자를 한다던가 혹은 신재생 소재나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도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과거 상사들이 사업 다각화 그리고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시키는 그 과정 내에서 이익이 났던 것처럼 이들도 좋아질 거다라는 맥락인데 그 가운데는 또 탈세계화와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탈세계화가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그렇지.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원의 가격이 하단이 지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노력이 보이는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탈세계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여기서는 이분은 로봇, AI,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상사까지 엮어놨어요. 그래서 탈세계화로 각자 자기 나라에 공장 지으니까 로봇, 자동화 이런 쪽이 간다. 탈세계화 속에서 서로 관세 안 때리는 쪽, 부각되는 건 엔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투자가 아니라 공부 관점에서 보는 것도 이런 사고의 연결고리가 그러게. 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도 물론 거기서 이제 버핏 이야기가 시작된 거겠지만 버핏이랑 옛날에 그 말했었던 담배꽁초 투자 전략 이걸 합쳐가지고 했다는 것도 너무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하나도 안 찌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한두 모금 할 수 있는 그 담배꽁초로 내가 수익 내겠다라는 건데 지금이 딱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은 이미 좀 많이 오른 면이 있으니까 딱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들을 리스크를 떨어뜨리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수익을 막 사실 종합상사를 막 대박 수익률 나는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외삼촌이 네. 저는 전화가 왔어요. 현대차단이나 삼촌이 저 종목 뭐 보노? 요즘에 뭐 좋다드노? 막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 나 웬만하면 종목 잘 얘기 안 하는데 삼촌한테 삼촌 뭐 요즘에 이거 포스코인터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근데 삼촌이 그걸 그날 억 단위로 산 거야. 그러고 나서 조카에 진짜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하시네. 엄청 빠졌어.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산 줄은 몰랐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빠졌을 때 삼촌 걱정되네. 근데 삼촌 중간에 전화 한 번 와서 뭐 들고 있을까? 이러는 거여서 이건 좋으니까 그냥 냅둬 보자 이랬다. 그러고 나서 어제 이게 16% 올라가나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삼촌이 했던 가격은 며칠 전에 회복이 됐고 거기서 추가 상승이 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도 삼촌이 한 1, 2천 샀겠지 생각을 하고 전화했더니 한 3천 벌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역시 투자가 돈을 벌어. 물론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큰 금액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삼촌 너무 무식했지 않아요? 어떻게 한 번에 분할 매수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한 번에 그날 사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그 삼촌한테 좀 물어봐요. 현대차는 어떻게 되냐고. 요지는 삼촌은 그러게 잘 모른다 이러시더라고요. 하이나님이 버핏이네. 진아님 저는 하이나님 정말 좋아합니다. 이분 이게 또 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전성시대. 내가 볼 때는 지금 하이나님은 전성기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좋다 진짜. 나도 읽어봤는데 좋다. 좋지. 깊이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읽어봤어? 어. 오. 요새 너무 예능으로 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 리포트들이. 아, 사람들 보고서들 그런 거? 물론 유튜브 썸네일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수원의 리포트 속에서. 근데 약간 거기서 다시 한번 깊이가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 이슈인데 요즘에 이 생활경제 이슈에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서 제가 아이템 고르는데 힘듭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은 펫 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좋은 게 펫 산업에 대한 보고서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KB경영연구소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1983년도에 한 심포지엄에서 83년이요. 애완동물 말고 반려동물로 이름을 바꾸자, 표현을 바꾸자라는 제안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반려동물이라는 표현 자체에서도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애완이라는 것은 약간 애완했을 때 약간 왕구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난감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반려동물은 내 동반자 느낌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식 변화가 시작이 됐고 지금 2021년도 기준 1,500만 반려인이라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우리나라라고 하고요. 신용수님 매 끊어서 반갑습니다. 미안한데 네, 신용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처음이죠? 처음이신가? 오늘 무슨 일이지? 오늘 처음 어디서 오신 분들이 홍보가 많네. 됐나? 어디서 난 아닌데. 신용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네. 남은 이 이슈를 더 열심히 할 이유가 되겠네요. 네, 펫. 근데 지금 반려인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1번 인구 구조가 변해서 1인 가구나 1인 가구가 가족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면서 사람 말고 이제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또 소리님도 반려동물을 고양이 키우신다. 키울 만한 제 2마리 반려동물을 키울 만한 소득이 이제 수준이 그렇지. 좀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인식. 어머, 조슈아님. 안녕하세요. 조슈아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너무 반갑고요. 어떻게 알고 오늘 어디서 이렇게 오늘 누가 뭘 해주고 계신 거죠? 뭐지? 래프잉님 찡찡이. 계속 언급드리지만 전 아닌데. 누군가 홍보를 해주시고 계신 아무튼 것 표슈아님 반갑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너무 행복해하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사 하나에 있습니다. 맞아요. 계속 얘기가 끊어지고 있어. 네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소득이 늘고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인식이 올라가고 또 하나는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미국에서 거의 1,400만 가구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고 하고 영국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많은 반려동물 입양이 있어서 팬데믹 퍼피라는 말도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쇼핑몰이든 어떤 건물이든 갈 때 반려동물을 같이 데려갈 수 있게 하는 쇼핑몰이나 그런 건물들이 맞아요. 되게 많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팬데믹 같은 걸 거치고 나서 이런 문화인식이 발달을 하고 아니면 재택근무나 근무 형태가 바뀔 때 이렇게 반려동물을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구나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또 그럴 여지가 있고 신조어가 많아요. 펫코노미는 다 들어보셨죠? 네. 펫이랑 경제랑 네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펫 휴머니제이션, 펫을 사람처럼 여긴다. 그 다음에 펫팸족은 펫을 내 가족처럼 여긴다. 펫미족, 펫미죠. 반려동물을 나처럼 여긴다. 이 미가 진짜 다 미야. 딩펫족은 딩크족이랑 펫을 합친 펫이랑. 거. 그래서 자식 대신 이걸 키운다. 그리고 팬데믹 퍼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기간에 입양을 이제 하게 된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쪽은 불황도 없습니다. 펫코노미. 이제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위한 아낌없는 지출을 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펫 시장은 펫케어라고 해서 펫푸드랑 펫 제품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펫푸드가 거의 펫케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펫푸드도 그냥 옛날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람 먹던 밥 모아갖고 대주고 그런 거 아니지. 이런 거 아니잖아 이제는. 내가 먹는 것보다 영양소가 더 좋던데. 사료, 맞춤형 사료, 그 연령대에 맞춘 영양제 주고 막 그러니까 간식도 요즘에는 막 연어 말린 거 이런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펫푸드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고
펫들 그러니까 고양이나 반려묘나 반려견이나 이쪽도 노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네. 영양제, 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도 그런 게 올라가고 있구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펫 펫푸드 노령화. 이런 쪽도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고 펫 네. 제품은 조금 왜요? 신기할 정도예요. 왜요? 자, CCTV 요즘에 다들 이건 뭐 다 설치하죠. 있지. 자동 급식기, 자동 급식 시간 되면 이렇게 배급해 주는 삐리릭 거. 해주는 거, 반려견 유모차 많이들 많이 있죠. 있죠. 그리고 공기청정기, 애들 전용 공기청정기. 이건 저도 사실 실물 확인은 못했어요. 얘네들을 위한 공기청정기가 따로 있다고요? 뭐왜 그냥 그런지 사람이 쓰는 거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룸. 나 이거 봤어. 그 나도 안에 이건 많이 들어가면 봤어. 근데 애들 말려주는 무서울 것 거. 같아. 가둬놓으면 막 바람 이렇게 하잖아. 그거 좀 무서울 것 같아. 좋아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좋아하는 애들도 있겠지. 어. 그 다음에 이제 펫캉스. 그래서 멍멍이 모시고 우리 호캉스 놀러 오세요 하는 거지.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펫을 위한 이제 어메니티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펫 전용 용품이 비치돼 있어. 뭐 이불이란 진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서 이건 신기했어. 호텔 파티시에가 펫 간식을 만들었어. 내 간식도 못 먹는데. 근데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다라는 와, 거지. 그만큼 이 진짜. 시장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 나도 파티셰가 내 간식을 챙겨준 적이 없는데, 야 대단하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미엄 명품 펫 제품들. 네. 와, 대단해. 야. 일단 데이비드 베컴이 네. 루이비통 담요를 자기 이렇게 멍멍이한테 덮었어. 근데 그게 700만 원짜리였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애들 제품들이 명품 브랜드에서 다 내놓고 있거든요. 에르메스 밥그릇 150만 원, 프라다 우비 81만 원, 밴디 멍멍이 이동 가방 330만 원, 버버리, 루이비통, 구찌, 옷, 침대, 소파, 장난감 다 내놓고 있고 고야드가 이동식 그릇 가방 만들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보 미안해. 명- 걔들도 갖는 걸. 내가 자기한테 사주질 못하네. 진원님 댕댕이 워터파크도 개장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털 어떡하지? 털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냐? 댕댕이들끼리인데 뭐 털 한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다 이렇게 뜰채로.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해줄 거 아니야. 계속. 그렇지. 그렇게 그러면 해야겠지. 그거 걸러내고 처리하는 것도 상당할 텐데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와. 시장이 커지면서 이 직업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행동 교정 해주는 분들 혹은 수의사, 미용사 정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장례 지도사도 있죠. 그 애견. 맞아. 나도 들었어. 의류 디자이너도 있어요. 멍멍이 의류 디자이너. 그리고 멍멍이가 함께 가는 여행을 짜준 여행 가이드도 있고 멍멍이들 유치원 가면 그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서 이 시장이 커지는 거는 뭐 좋아요. 근데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부작용도 많이 나오는 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자마자 유기나 학대되는 동물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22만 마리가 이제 위탁보호소에서 있어야 되는 시기를 놓치고 안락사됐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애완 이제 뭐 강아지 이렇게 샵 같은 데 보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진열돼 있잖아. 네.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 이거를 이게 어찌 보면 그 트렌드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있다. 너무 그건 좀 슬프지. 너무했다. 그건 진짜 너무했다. 근데 아무튼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인식이 있고 시험도 보고 테스트도 봐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입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해외에서는 지금 독일인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한국도 나옵니다. 우리도 시범적으로 시험 한번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판매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그냥 개 키워서 팔고 막 근데 그 번식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 별로거든요. 그냥 정말 강아지들 가둬놓고 애기만 낳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바뀌는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줘야 되는 시점인 거죠. 어쨌거나 펫 시장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딸려오는 새로운 산업들이나 사업들, 뭐 그리고 제품들 놀랍네요. 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진짜 나도 못 해본 거 얘네들이 다 명품으로 두르고 있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그냥 웃어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 변화나 트렌드로 좀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아까운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내가 그래서 감정이입이 덜 되는 걸 수도 있어.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생활경제까지 재밌게 유익하게 잘 봤고 병준님 늦게나마 오셔서 병재님 너무 씨가 감사드리고. 빨리 와주셔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병준님은 항상 시간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맞아.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로봇주 때문에. 아니 특히 오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산뜻한 금요일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분들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와주시길 저희는 바라면서 저희 주간경제 라이브 이 정도로 좀 인사하려고 하는데 좀 물을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